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저는 시스는 박혜람이라고 합니다. 먼저 제 2회 디카시 학술 심포지엄 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. 또 발제를 해주신 구모령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구모령 선생님의 발제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사실은 덧붙일 만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. 워낙 잘 이렇게 정리가 되시고 뛰어난 발제문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것을 어떤 내용을 덧붙인다 이런 거보다는 좀 보조적인 어떤 측면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. 음, 그 발제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존 버거의 말을 인용하셔서 사진은 빛의 중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술이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이제 동감을 하면서 하나 좀 더 보조적으로 덧붙이자면 디카시가 출연하고 나서 디카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순간적인 발견과 또 어떤 추측의 중재를 얻어서 진행하는 어떤 예술의 한 장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디카시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빛을 이용하거나 또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사진을 좀 더 어떤 예술적으로 조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어떤 시적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어떤 형태거든요. 그러니까 상호보완적 개념에서 본다면 사진은 조작할 수 없지만 사진은 좀 더 어떻게 좀 더 예술적으로나 좀 더 부드럽거나 이런 이미지를 조작할 수 없지만 그와 보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적 어떤 보완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사진은 단순하지만 그곳에 들어간 어떤 문장은 사실은 단순하지 않거든요. 굉장히 사진 한 컷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굳이 어떤 살린다기보다 그 이미지와 어떤 동등하게 동양적 개념으로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문장을 굉장히 다듬고 또 어떤 때는 빼기도 하고 또는 이미지를 최대한 살리고자 굉장히 함축적인 어떤 그런 문장들을 넣기 때문이겠죠.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추측의 중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추측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전후가 다 성립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진은 우리가 보통 과거의 어떤 개념이거든요. 사실은 찍는 순간부터 그 사진은 과거가 되는 형태니까 과거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추측해내고 그 어떤 사진에 나온 어떤 현상을 추측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글을 쓴다는 개념은 과거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미래도 될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어떤 과거가 될 수 있는 한 장면을 찍어놓고 그것을 다시 어떤 미래적인 어떤 형태의 글을 써서 덧붙이는 이런 내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. 또 하나는 그러한 형태가 어떻게 해서 발현되게 되었는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디카시라는 장르가 장르를 굳이 이건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이미지로서의 디카시라는 어떤 개념은 대중성에 묶어두려 했다는 이런 이제 생각이 좀 강하게 들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진이 보여주는 어떤 광학적인 어떤 예술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이제 좀 다루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죠. 그렇지만 디지털 어떤 혁명에 따라서 디카시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온 이후에 디지털 카메라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도구이니까요.
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누구나 단순하게 이 사진을 찍어서 글을 덧붙일 수 있는 이런 형태니까 좀 대중적인 끝까지 어떻게 보면 대중성에 좀 묶어두려고 하는 경향.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전문가들만의 어떤 그런 뭐 공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이런 장르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뭐 이렇게 계기나 기회를 열어주는 어떤 측면에서의 대중성에 좀 견고한 대중성으로 견고해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좀 운동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 디카시를 청탁 받았을 때, 그 사진을 그 흑백으로 바꾼 적이 있거든요. 칼라에서 흑백으로 바꿔서 이제 보냈더니, 이렇게는 안 된다. 그러니까 이 사진은 맨 처음 찍었을 때 그 가장 기본적인 형태여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, 왜 굳이 그래야 될까? 사진이 좀 더 시와 이렇게 어떤 견주어서 좀 예술적으로 보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,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일종의 어떤 전문적인 특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는 어떤 대중성으로서의 좀 남겨놓고자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, 좀 질서 또는 뭐 규칙 같은 거였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. 또 우리가 보통 디카시를 찍고 그것에 대한 이제 시를 쓰고 하는데, 보통 이것은 그 사진 디카시에 사용되는 사진은 대부분 이 기존의 어떤 사진들 이 사실 기존의 사진의 어떤 발명은 고발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. 그러나 이후에 벌어지는 이 어떤 사실 이 사진은 전쟁의 기록물로 많이 쓰여졌거든요. 그리고 지금도 물론 고발적 측면으로도 많이 쓰여지고 있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 디카시는 어떤 상상하는 도구의 개념이 아닐까. 왜냐하면 그 사진을 찍을 때 사진으로서의 완벽한 사진을 찍는 것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. 제가 쭉 그동안 이게 그 디카시들을 보고 또 저도 몇 편을 써보고 하니까 완벽한 사진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 그곳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상호보완적인 그런 시적 문장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남겨놓아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진이 완벽한 사진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을 상상하는 개념 또는 그 이전을 상상하는 일. 그래서 그 상상하는 어떤 그 위치에다가 어떤 문장을 넣는 이런 형태. 그러니까 디카시라는 장르는 상상의 장르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과언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사실은 사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를 빌린 그 예술이란 장르였죠. 그러니까 도구를 빌린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진뿐만 아니라 어떤 비디오 아트나 여러 가지가 있죠. 그러나 이제 이 디카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 디카시를 찍기 위한 어떤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은 어떤 이제 도구의 개념을 사실은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필수 품목인 것이죠. 그러니까 도구를 넘어선 어떤 필수 품목적인 것이니까 이것으로 살 수 있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장르. 그러니까 아주 공통의 장르가 사실은 하나가 생긴 것이죠.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와 유사한 어떤 그 예술의 체계가 있는가 한번 찾아봤는데요. 별로 사실은 없어요. 이게 전 세계적 어디를 봐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낙서를 무슨 예술화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아주 미완의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하는 어떤 우리가 그 하이쿠라든가 이런 장르의 어떤 예술적인 장르들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좀 나오긴 하는데, 디카시라는 장르, 사진 한 장과 거기에 들어간 어떤 이런 몇 줄의 문장을 통해서 시를 첨부해서 하나가 되는 이런 어떤 그 장르는 사실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. 제가 아마 제대로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,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떤
그 한국의 문화, 뭐 케이팝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지금 굉장한 어떤 성장 중에 있고 또 확산 중에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한국의 어떤 뭐 케이팝을 어쩌면 능가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새로운 장르, 예술의 장르가 탄생하지 않겠는가, 이미 탄생하지 않았는가,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. 생각만 해도 사실은 즐거운 일이죠. 즐겁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예술의 장르가 한국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또 널리 퍼지고 전 세계화 됐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. 자, 먼저 이런 심포지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우리 구무령 선생님의 발제에 제가 누가 되지는 않았는가 반성도 좀 하긴 합니다. 어쨌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네.